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당명을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임당원들 투표에서 68%가 찬성을 해서 당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의 활로를 새로 뚫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참패를 한다면 이대로 가면 참패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당명을 또 바꿀 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어설프게 화장품 조금 고쳤다고 해서 화장을 좀 고쳤다고 해서 새로 봐주질 않습니다. 환골탈태의 근본적인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의 주류 세력을 바꾸거나 합리적이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세력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 정책, 인사 이런 면에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저 당이 정말로 환골탈태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보여야 국민의 마음이 바뀌는 거지. 어설프게 이름 하나 바꿨다고 해서 국민이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당명 개정은 한국 정치의 아주 얄팍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대개 두 가지 경우에서 당명을 바꿉니다. 하나는 이 정당과 정당 세력이 연합을 할 때 할 수 없이 연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치 세력이 기존의 당명을 바꿀 것을 요구해서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이 다 통합을 할 때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 그랬다가 총선에서 또 다시 이 개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세력과 안철수 세력이 통합을 할 때, 그때 이제 안철수 세력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새정치 민주통합, 새정치 이 국민연합 이런 이름으로 바꿨던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정당과 정당이 합칠 때 불가피하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에서 대패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됐거나 아니면 뭔가 이 획기적인 뭔가 이 국정 변신의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서 당명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 보수 역사로 보자면 이 YS계, 김종필계, 노태우계 세 개 세력이 합당을 함으로써 그때 민주자유당, 이 민자당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 가지 세력이 합쳐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YS가 집권을 하고 YS가 자기 정당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욕심으로 신한국당,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부정에 휩싸이고 하니까 이해창 후보가 한나라당은 결국 별로 이 대선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이제 갔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박근혜 때 비대위원장 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 집권에 성공을 했었지만 역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온갖 분열에 휩싸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 한국당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래통합당의 대참패,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국민의힘은 꽤 효과를 냈습니다. 이준석 체제에서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하고, 대통령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윤석열의 미친 계엄과 탄핵 이런 꼬라지만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은 꽤 괜찮은 이름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문수가 노용만 부리지 아니하고 한덕수, 김문수 경선 사기 극만 없었더라면 한동훈 태풍 탄핵 찬성 주도 세력이 어떤 이 승기를 잡아서 정권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러면 당명을 바꾸지 않는 사태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당명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정치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입니다. 옳은 방향의 선택을 한 주류가 어떤 당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 당명을 바꾸지 않아도 뭐 설사 한두 개의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당 체제가 굳어진 미국에서는 이 미국 공화당 민주당의 당명이 200년 안팎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선거 이 참패 정권을 내주는 것 뭐 이 밥 먹듯이 병가지 상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의 거의 사실상의 탄핵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굴욕의 역사가 있었지만 공화당의 간판에는 이 닉슨의 거짓말이 잔뜩 묻어 있지만 공화당은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클린턴의 이 루이스키 스캔들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상원에서 겨우 모면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에는 클린턴의 정액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년, 8년, 12년마다 정권을 빼앗기고 빼앗아 오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당 체제가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소정당과의 뭐 해처 모여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당명을 200년 안팎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수백 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 체제가 결국은 탄핵 반대 그리고 뭐 계엄 찬성, 최근에는 이제 계엄을 사과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계엄은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러이러한 이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극우 정당 이 내란당화가 되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이재명 정권의 많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획기적인 노선의 변화, 인물들의 변화, 장동혁이가 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호선이를 동원을 해서 윤민구 윤리위원장을 동원을 해서 망나니 칼을 휘둘러서 한동훈을 징계를 해버리면 당의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아무리 당명을 온갖 이 미사 여구의 당명으로 2번, 3번 바꾼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당명 개정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많은 당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코 아무런 희망 고문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